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 저녁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춥네요. 아, 입이 다 얼었어요 지금. 야, 벌써부터 이렇게 추운데 이거 영하의 날씨에 제가 어떻게 촬영을 극복해야 될지. 작년에도 잘 살아남았죠. 작년에도 미친듯이 열심히 잘 찍고 했으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제 열정과 긍정을 불태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많이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차량에 어떤 뭐 수출 조건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샀을까? 저희 직장 동료분은 이 차량을 왜 샀을까라는 의문점을 부르는 제 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꾸 웃음이 나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수출차가 항상 정확히 수출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로 잘못 써서 폐차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20-30만원 벌려고 그러다가 영러시 당해서 50만원 6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혹은 단돈 5만원 10만원을 벌려다가 영러시로 30만원 4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크리티컬 데미지가 터져가지고 결국에 망하겠죠.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굉장히 노련한 친구예요. 저는 암캐 같은 놈입니다. 이거 자르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여러분, 저는 야수 같은 사람입니다. 맹수처럼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딱! 근데 물론 저도 실수를 하죠. 여러분들 저 폐차 보낸 거 많이 알고 있죠? 수출 목적으로 차주분에게 비싼 고객에 사가지고 헐값에 중고로 폐차를 보냈던 그런 쓰라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차량은 지금 바이오한테 현재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직장 동료분께서 산 차량인데 이걸 왜 사셨을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임을 내가 인지한 채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수출로서의 가치가 상당수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오목조목 요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고로 SM7 예전에 한번 저주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제 영상에서 SM7의 저주 역주행해 보시면은 제가 연속 SM7 세대를 연속으로 사면서 연속 크리티컬 빅 데미지가 터진 게 있어서요. 그 후로 제가 SM7을 기피했었는데 요즘엔 저는 SM7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데 예전에 한때 SM7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사는 족족들이 30만원 마이너스 40만원 마이너스, 진짜 거의 지옥의 쓴맛을 맛본 적이 있답니다. 자, 요 차량, 진보를 한 번만 더 하죠. 요 차량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서부터 살펴볼게요. 이걸 왜 사셨을까? 남의 불행을 요목조목 살펴보는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못된 놈아, 오지마. 네. 자, 지금 이 본네트가 작업 장갑이 아니라 너무 손이 추워가지고 지금 방한용 장갑을 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만져보진 않을게요. 살짝 만져볼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본네트에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이거 결함이에요. 이 차주분이 일부러 여기다가 광택 안 내려고 안 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겉에 광택이 벗겨지면서 도장면이 벗겨지는 아주 고질적인, 여기도 펜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왜 SM7 완벽할 뻔했는데 이런 결함을 창조해냈는지 그 이유는 저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보십시오. 광택이 벗겨졌죠. 그리고 심지어 크랙까지 가 있어요. 이런 형태들, 바이오들이 싫어 너무 싫어. 이 차를 보는 순간, 여기를 보는 순간 난 너 싫어 하고 36개 주행량을 치는 스타일의 SM7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이거 자꾸 저희 사무실 분들도 제 영상을 보긴 하는데 이거 너무 막 이거 또 웃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상처받을 것 같은데. 자, 측면 쪽 보도록 할게요. 이 측면 쪽도 살짝 광택이 안 나요. 살짝.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 날씨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어두컴컴해졌죠. 니언니어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배에서는 한없이 미친듯이 꼬록꼬록 소리가 들려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자, 잡설 그만하고. 광택이 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들을 바이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만약에 햇빛이 반짝반짝 되어 있는 그런 낮의 상태라 그러면 요 문짝과 지금 이 본네트의 이 흉악스러운 형태는 더욱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이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와, 입 장난 아닌데 입이 잠깐만요. 돌아라 호이. 전화가 안 돼. 이따 생각 잘라야 돼. 잠깐만요. 전화 딱 받기 네, 실장님. 오늘 뭐 받을 것 같아. 아무나 흥력적으로. 네, 그거 내일 해야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까 이건 안 자르고 그냥 나 영상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요. 입이 다 얼어가지고 허해가지고 아까 전에 입이 심슨처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입이 심슨처럼 이렇게 쪼여가지고 심슨처럼 됐었어요. 뜨거운 물로 몇 번 마사지를 했답니다. 다시 돌아나왔고 알았어. 이 알리바바 이스마엘 알리바바 스타일아. 알아 비디오 알아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기 박테리아만 여기 좋아. 알았어. 여러분 들으셨죠? 제 별명이 예전에 박대리였어요. 근데 바이어들이 10년 전부터 알던 바이어들은 자꾸 그 사장님이 저한테 박대리 하니까 이 바이어들이 제 이름이 박테리아인 줄 알고 맨날 박테리아라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썰을 풀긴 했었는데 제 별명은 그래서 박테리아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바이어들은 다 저를 박준규가 아니라 미서박이 아니라 박테리아라고 불러요. 굉장히 생뚱맞죠? 자 일단 왜 이래? 친구야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 카메라가 이상해졌어요. 잠깐만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야 이거 자르고 가야 되나? 큰일 났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맞아 어디까지? 나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 영상 자르는 게 그냥 갔다가 뚝딱 그냥 베가스로 올리면 되는데 이거 뭐 잘라내고 통화해야 되는 거 다 뽑아내야 되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차량의 또 두 번째 판매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V35 때문인데요. 바이어들이 2300cc의 SM7 차량은 그나마 좋아합니다. 그나마. 하지만 지금 V35라고 적혀있는 이 3500cc의 차량은 바이어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로는 저게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휠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쁜 휠이라고 사실 여겨지지 않는 휠입니다. 인치수는 굉장히 커요. 인치수가 이 몇이지? 자, 어디가 18인치네요. 그냥 로디우스가 18인 거 보니까 대충 18인치라는 예감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이쁘지 않아요. 역시 바이어들의 특징은 사제 휠을 굉장히 싫어한다. 아무리 휠이 이상하고 못생겼어도 원래 순정에 있는 그 휠을 바이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도 광택이 살짝 안 난다. 자, 뒤 후미 쪽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벌써 본네트 광이 안 나지. 운전석 그 다음에 휀다 하나가 광이 안 나지. 이미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엔진 3500cc, 휠도 이상하지. 차라리 이런 휠이 더 나아요, 여러분들. 이 휠이 왜 더 난 줄 알아요? 이 차량은 지금 현대잖아요. 현대 오리지널 깡통휠이 철휠이잖아요. 이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바이어들은. 오리지널 순정 달려있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SM7이라고 적혀 있고요. 역시 뒤 범퍼도 굉장히 맛 좋지 않게 생겼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맛 좋은 음식이,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기가 흉물스럽게 돼 있는 이런 음식, 이걸 누가 먹겠습니까? 나 내일 직장 동료한테 이제 개박인데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의 상태는 바이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 뭐 차주분이 뭘 한 거지 이게 도대체 여기다가? 뭐 쇠 같은 거. 이 뭐 시트지를 바르셨나? 어쨌든 바이어들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이런 구성 자체가 이 차량의 판매를 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수석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팔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내 차가 아니니까 망정이지. 이게 내 차였으면 얼마나 속이 쓰렸을 거야. 자, 뒤에 후미 쪽. 아이고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야. 녹화되고 있니 너? 잠깐만. 녹화되고 있네. 치명적이야. 어이구. 사실 SM7이나 SM5 계열에는 부식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부식이 발생됐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차주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차주분이 관리를 안 하셨던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저걸 제외하고는 조수석 쪽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사실 이 SM7, SM5는 정말 부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강성도 좋고요. 차가 야무진 면이 있는데 이 차량은 아쉽게도 부식까지 발생된 여러 가지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짐벌의 백미 하부 부식 여러분 보이나요? 시커매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요 하부부식 찍을 때는 참 좋아. 예전에 손을 막 손목까지 다 막 트위스트로 뒤틀어야 됐는데 요거는 그냥 갖다가 대기만 하면 딱 이렇게 앵글이 나오니까 요거 너무 좋더라고요. 자 한번 보셨나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본네트에 혹은 후미 쪽에 사고까지 겸비해 있는지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다 라는 설마 사고 있겠어. 이게 사고는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안 될 사람은 진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긍정의 힘으로 미친듯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미친듯이. 와 정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느끼고 여러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멘탈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결론은 그냥 쉬는 거였어요. 야 내가 어차피 뭐 본 직업이 유튜브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잠깐 쉬어보자 해가지고 근 한 달을 쉬었는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입 좀 긁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자 휠하우스 쪽 괜찮네요. 다행히 하우스 쪽에 뭐 사고나 육안으로 봤을 때 특별히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말끔한 상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휠하우스 쪽은 완벽한 상태예요. 어떤 뭐 충격이나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혹은 수리한 부분은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네요. 전판들도 마찬가지네요. 전체적으로 상태는 좋습니다. 여기 황금 이게 뭐야 이게 황금 알이 이렇게 황금 달팽이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마 크락션 같은데 황금 달팽이가 한 마리 두 마리 황금 달팽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생뚱맞지만 차주분의 지혜다, 기량을 펼쳐놨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춥다. 정말 춥다. 자 이쯤에서 다 돌아갈게요. 자 이 차량은 뭐 굳이 사고 유무 같은 거 보지 않겠습니다. 이 차량이 판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논의할 뿐이지. 저 너무 웃어서 나 벌 받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웃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 자 일단 문은 좀 닫고요. 트렁크를 여서 후미 쪽 사고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야 친구야 이거 너무 꺾이지 마. 아니야 친구 좀 도와줘. 자 후미 쪽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칼바람이다. 와 귀가 여러분들 제가 귀가 크기 때문에 데미지가 일바따로 오는 곳이 바로 귀랑 코예요. 제 코도 크거든요. 입도 돌출돼 가지고 항상 이 극강의 추위에서 가장 어택을 받는 세 군데가 귀, 코 그리고 입이에요. 눈은 안 시렵더라고요. 눈은 많이 튀어나왔는데. 자 하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뒤쪽도 역시 이거 후레쉬 가졌으면 딱이었을 텐데 뒤쪽도 역시 뭐 데미지나 어떤 사고에 의한 충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끔한 상태네요. 결론은 이 차량은 사고는 없네요. 사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판매가 안 되느냐. 그렇죠. 이런 우리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흉물스러운 전체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 이 차 바이어들에게 이 차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느껴보기도 한답니다. 준기야 너는 이런 차를 사면 안 돼. 너는 이런 차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뼈저린 교훈을 또 느낄 수도 있고요. 나 이거 진짜 벌 받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거 소주 사야겠는데. 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간 풀옵션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여기 있네. 메모리 시트가 들어있지? 자, 이 차량 한번 운행을 해볼 텐데요. 시동만 잠깐 걸어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다. 이 차량이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요 키가 있죠. 요 키가 있는데 여기 위에 또 스마트 키가 있어요.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스마트 키를 작동을 했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기능적인 부분은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에어컨 불은 좀 들어오나? 이 배터리가 없는데 물이 들어오겠어. 이게 스마트키를 아까 몇 번 제가 튕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뭔가 돼야 되는데 스탑으로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히터도 좀 살짝 틀면서 여러분들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꿀 야부리를 좀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 야부리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과 저와의 담소, 대화 혹은 저만의 넋두리 뭐 그런 표현이에요. 야부리가 뭐예요? 문자 좀 보내지 마. 야부리는 그냥 하는 얘기야. 어떤 일종의 잡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까 비속어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저 같은 프로 유튜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에라 이 자식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부리라는 표현은 좀 약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입에 쫙쫙 붙어요, 이 단어가. 춥다. 이쯤에서 우리 옆 사무실 아저씨도 퇴근을 하시네요. 자, 들어가세요.
예, 인사해 주시고. 우리 사무실도. 저 사무실은 참고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고요. 우리 옆에 사무실 아저씨도 이제 퇴청을 하네요. 정말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오전서부터 정말 미친듯이 달려왔고요. 또 집에 가면 영상 편집해야지, 다운로드 해야지, 이것저것 해야지. 저에게는 한들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항상 바쁘다니까 이거 영상 찍으면. 하루에 2개씩 찍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통 제가 2개씩 올리잖아요. 2개 찍는 게 하루에 보통 한 최하 3-4개는 무조건 찍어요. 그 중에서 재미없는 거 2개는 버린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자, 저도 이쯤에서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까지 언니볼 대동해 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발음을 6원을 쏟아냈던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속으로 기원하며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 혹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